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혼 사유를 많이 궁금해했지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혼 사유를 정확히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차마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쪽팔렸거든요. 게다가 친정까지 팔리게 되는 일이다 보니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사연 글이라면 익명성을 빌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남편과는 사내 커플이었어요. 비밀 연애를 2년간 하고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됐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점은 딱히 느끼지 못했어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니, 그렇다고만 생각했죠. 그러나 결혼 후 2년째 되던 해 친정오빠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제 첫 조카의 돌잔치를 하게 된 이후부터 시댁 사람들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오빠, 우리 귀여운 조카 돌잔치는 어디서 하기로 했어? 우리는 사람 많이 안 부르고 직계 가족들만 모셔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하기로 했어. 손님들 다 오셔봐야 우리까지 합쳐도 10명밖에 안 되니까 좀 비싸더라도 그곳에서 하기로 했지. 정말? 그 호텔 나도 아는데 엄청 비싸다고 소문 들었거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근데 돌잔치로 괜찮겠어? 너무 비싼 건 아니고? 식사 대접하고 간단한 돌잡이 정도 하는 건데 뭐. 이왕 대접할 거면 그래도 좀 괜찮은 곳으로 하는 게 좋지. 어르신들한테 얼굴 보여주는 게 목적이니까. 오빠는 편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 호텔 코스 요리는 1인당 14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 사악한 곳이었어요. 오빠는 잘 나가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어서 돈을 많이 벌었고 혜언니도 금융 쪽에서 일하는 재원으로 돈을 꽤나 많이 버는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러니 저 정도 금액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거겠죠. 사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가장 평범했어요. 오빠는 의사, 부모님은 교사셨고 그에 비해 전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니 어릴 때부터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나이가 30쯤 되다 보면 가족에게 그런 열등감을 느끼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를 잘 알게 돼요. 오빠에게 저는 그저 귀여운 막내 동생일 뿐이고 저에게 오빠는 기대기 좋은 듬직한 오빠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 역시 제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해서 나쁘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쁜 일만 안 하며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저의 모든 것을 가족과 비교하며 낱낱이 평가했지만 정작 가족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비교한 적이 없었어요. 차별을 한 적도 없었죠. 그리고 오빠에게 해준 것만큼 저에게도 해주셨고요. 아니,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은 걸 해주려고 노력하신 걸 알아요. 그걸 알기에 열등감이 찌든 사람이 되는 것만은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오빠나 부모님을 따라하려고 애쓰지 말자는 거예요. 오빠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걸 보면서 이전에는 마냥 부러워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즐길 수 있게 됐죠. 언제 또 14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즐겨보겠어요. 이럴 때 한 번씩 느껴보는 거죠. 돈 잘 버는 오빠와 가족을 돕다는 건 제 인생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제 인생에도 즐길 거리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오빠 말대로 양가 직계 가족들만 왔더군요.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직계 가족만 모였다고 했어요. 대신 다른 가족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돌리는 걸로 대신하겠다고 하면서요. 성대하게 하는 것보다 이런 방법도 실속 있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죠. 우리는 돌잔치 할 때 검소하게 하자. 오빠네야 많이 버니까 그렇게 좋은 곳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정도 돈 쓰는 건 정말 낭비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아기자기하게 하면 될 거야. 한정식 집에서 5만 원짜리 코스 요리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 이 말에 남편은 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답하더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급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 형님 오늘 하신 거 보니 우리가 너무 검소하게 하면 우습게 보일 것 같은데 당신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야? 14만 원 코스 요리를 대접한 분들에게 5만 원짜리 코스 요리라니. 오빠가 유독 비싸게 한 것뿐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들 돌잔치 비용이 상향 평준화되고 말걸? 솔직히 다른 사람들 돌잔치도 이만큼 비싼 건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14만 원 대접받아 놓고 5만 원은 너무하잖아. 못해도 10만 원 정도는 해야.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 오빠가 그렇게 비싸게 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잘못하면 진짜 우리 가랑이 찢어진다. 우리는 우리 사정에 맞게 하면 돼. 일부러 우스갯소리를 하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30년을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저라고 그런 기분을 안 느껴봤겠나요?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아요. 하지만 오빠는 그런 걸로 우리를 우습게 볼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부모님이 저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언제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은 안 좋더군요. 그런 걸 받고 나서 검소한 돌잔치를 하는 건 비교가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직 몇 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 우리는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때가 돼서 결정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시모에게 친정 오빠네 돌잔치에 대해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시댁에 간 날 시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도 그 호텔에서 하자. 그 호텔이 그렇게 음식이 잘 나온다며? 그리고 고급지고. 솔직히 첫 손주인데 그 정도는 해줘도 되는 거 아니니? 어머님, 거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희가 하기에는 좀 버거운 곳인 것 같아요. 싫어 얘. 나는 거기서 하고 싶다. 너희 오빠도 거기서 했다면서?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해? 못한다기보다 저희 사정에 맞추자는 거죠. 그리고 오빠가 한 곳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굳이 우리가 따라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솔직히 인당 14만 원은 좀... 난색을 표하자 시모가 소리쳤어요. 솔직히 너희 친정보다 우리 시댁이 못한 게 뭐가 있니? 너희 친정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무조건 거기가 좋다.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도 얼마나 보기 좋니? 그런 건 허풍이라고 아무 쓸모도 없는 허세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대신 시모에게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 그런 건 형편에 맞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친정 오빠처럼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돈을 엄청 못 버는 건 아니지만 각자 사정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런 말은 시모의 귀에서 튕겨져 나올 뿐이었어요. 무조건 그 호텔에서 하자는 시모를 보며 남편에게 눈치를 줬죠. 제 말은 듣지를 않으니 나서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요. 시모를 달래든지 설득을 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눈을 피하더군요. 시모 역시 계속 같은 주장만 해댔고요. 결국은 한숨을 쉬면서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친정 시댁분들 다 같이 돌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친정 따로 시댁 따로 돌잔치를 하는 거죠. 제 식구는 제가 해결하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해결하는 방향으로요. 이 말에 남편은 당황했지만 시모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손뼉까지 치고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쭉쭉 쓰더군요. 이름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주며 이야기했죠. 예, 이거 너희 돌잔치에 모실 사람들 이름이다. 이 사람들은 다 초대해야 돼. 알아들었니?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초대해. 슬쩍만 봐도 얼추 20명은 넘겠더라고요. 다시 정확하게 세어보니 30명이었죠. 시모가 원하는 호텔의 코스 요리는 인당 14만 원. 그리고 그날 하루 초대할 사람이 30명. 대충 계산해도 400만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금액이 나오더군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남편이
허둥지둥 시모에게 말했어요. 엄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명단에 있는 사람 좀 줄여봐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줄여. 이 사람들 다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네 아들 보여주는 건데 소규모로 할 거면 뭐하러 하니? 무조건 다 초청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강경한 시모의 모습에 남편이 슬쩍 저를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돌잔치 할 때 돈 좀 보태주면 안 될까? 400만 원이나 마련하는 거 좀 무리인데.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딨어. 미리 말하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들 모시고 1인당 5만 원짜리 한정식집 코스 갈 거야. 이게 내 선에서는 제일 괜찮은 선택인 거고. 그러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리고 당신이 돈을 아끼는 건데 아끼는 비용 나한테 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항상 말했지? 우리 상황에 맞게끔 하자고. 이거보다 더 크게 하는 건 내가 봤을 땐 낭비야. 낭비하는데 돈 쓰고 싶은 생각 없어.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우리 애한테 더 좋은 거 입히고 더 좋은 거 먹이는 게 낫지. 저는 거절을 하고 시모는 무조건 거기서 해야 된다며 떼를 쓰고 중간에서 고통받던 남편은 제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지 시모를 향해 쏘아붙였어요. 엄마, 진짜 부를 사람 좀 줄여야 돼요. 나 이만큼 다 초대 못해요. 400만 원이 어디 애 이름도 아니고. 돈 없으니까 우리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에? 넌 어떻게 돼 내가 이렇게 우유부단해? 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우리는 거기서 못하는 건데? 돈이 없으면 아껴서라도 하면 되지. 시모는 남편 말에 화를 내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의 선택을 번복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본인 생각에 필요 없는 사람들은 다 빼버리더니 딱 모실 사람만 간추렸어요. 그리고 결국 저처럼 1인당 5만 원짜리 한정식 코스를 가기로 하더라고요. 친정 반응은 괜찮았어요. 분위기도 괜찮았고 음식 맛도 괜찮았거든요. 5만 원짜리라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무척 좋아해줬죠. 그런데 시댁 쪽 상황은 조금 달랐어요. 시모가 여전히 안 좋은 표정으로 분위기를 망치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시모 눈치만 보더군요. 시모는 돌잔치가 끝났는데도 혼자서 씩씩대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분한가 보더라고요. 그 1인당 14만 원짜리 호텔 코스 요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보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에 상처를 준 거라고 생각하더군요. 아마 시모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 당신의 생각 자체가 허세고 낭비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모는 그 덧없는 것에 그렇게 매달리더라고요. 그렇게 돌잔치는 끝이 났어요. 친정 쪽에서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축복을 해주고 덕담을 해주었지만 시댁 식구들은 가라앉은 시모의 표정 때문에 제대로 된 축복도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체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밥만 먹고 헤어졌어요. 왜 우리 오빠를 그렇게 따라하려고 했을까요? 남편도 그렇지만 시모도 말이에요. 그런데 시모와 남편의 친정 따라하기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형님, 혹시 주식하십니까? 남편은 친정 오빠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는 일이 많았는데 어느 날 주식 투자하는 걸 보게 되었나 봐요. 요즘 좀 공부하고 있어. 남는 돈으로 재테크나 해볼까 하고 말이지. 그렇군요. 혹시 어떤 종목 사셨나요? 추천할 만한 거 있으세요? 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남한테 알려줄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에이,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이세요. 살짝만 보여주세요. 어떤 거 샀는지. 그때 남편은 오빠가 산 종목을 그대로 샀더라고요. 원래는 주식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빠가 주식한다니 대뜸 어플을 깔고 돈을 붓더라고요.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 했죠. 주식 같은 거 남 따라 하면 안 돼. 그러다 진짜 쪽박차. 괜찮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오빠잖아. 알아서 잘 되겠지. 내가 샀다는 거 알고 있는데 연락이라도 줄 거고. 오빠도 공부를 해가며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투자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빠가 한다는 이유만으로 따라 시작하더군요. 전 분명히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잘 모르면서 시작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아니나 다를까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자기랑 우리 오빠가 뭐가 다르길래 왜 자기는 못하냐고 그런 말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시모는 더 심했어요. 저희 친정엄마를 따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하나 구매하셨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자기도 노후 대책을 위해 건물을 하나 사야 되겠다며 허름한 건물을 하나 샀더라고요. 그걸 보고도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돈 쓰는 거 자기 자유고 경고는 미리 다 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서 이번엔 친정아버지의 생신날이 되었어요. 친정에서는 돈을 모아서 아버지 생일에 여행을 가기로 한 상황이었죠. 해외여행을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저와 오빠는 결혼 전부터 모으고 있던 통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매달 5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서 지금은 500만 원이 된 통장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오빠가 1000만 원 정도를 더 보태고 친정 부모님이 나머지 금액인 1500만 원을 더 보태서 어른 6명과 아이 둘이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솔직히 저는 결혼 전부터 모은 그 통장을 제외하곤 따로 돈을 내진 않았어요. 저와 남편 몫을 부모님이 내주셨거든요. 그렇게 6박 8일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죠. 정말로 돈 한 푼 안 내고 해외 제대로 다녀온 거죠. 그런데 다녀온 뒤가 더 문제였어요. 얘, 너희 외국 놀러 갔다 왔다며? 어떻게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가 있니? 돈이 넘쳐나니? 그리고 친정 어르신들만 모시고 갔다 왔다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 친정아버지 생신이라 오래전부터 모아둔 돈을 털어서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돈 많이 안 냈어요. 두 사람 가는데 250만 원만 내고 갔다 왔으니까요. 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너 생각하는 게 너무 웃기구나.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도 결혼하면 부부 공동돈이야. 둘이서 같이 써야 하는 건데 왜 너희 집에만 쓰니? 왜 친정에만 돈을 써? 어머님, 친정에만 돈을 쓴 게 아니라 친정아버지 생신이라 오빠가 여행을 가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쓴 돈도 거의 없다니까요.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을 해. 어떻게 해외여행 가는데 돈을 안 내고 다녀와? 너는 항상 보면 그렇게 친정만 챙기더라. 친정에서 비싼 거 좋은 거 하니까 항상 친정만 챙기고 싶어? 말이 안 통하더군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시모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 모양이었어요. 남편에게 눈치를 줬더니 남편이 시모를 말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렇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시모는 더 크게 짜증을 내며 화를 냈어요. 진짜 너무하는구나. 우리를 어쩜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어? 친정에서 비싼 거 해준다고 친정만 챙기는 건 너무 안 쳐서 아니니? 그러면 우리도 이번에 해외여행 보내주렴. 만약 우리도 돈을 내고 다녀왔다면 시모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도 끼어서 간 거고 돈도 제대로 내지 않았잖아요. 6박 8일 유럽 여행에 250만 원만 내고 갔다고 하는 것도 안 믿을 거고요. 게다가 가서 쓴 경비도 모두 저희 오빠와 부모님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 우리도 갈 수 있었던 거였고요. 지금 그 코스 그대로 4명이 가자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시무를 달래던 남편놈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우리도 어머니 데리고 갔다 오자. 어머니 저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무시할 수도 없잖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지금 안 되잖아. 친정에서 갈 때도 우리 정말 몸만 갔어. 내가 결혼 전부터 모아놓은 돈 겨우 250만 원만 주고 둘이서 1000만 원치 놀고 왔다고. 그래도 이렇게 원하시는데 계속 거절하는 것도 아니지.
우리 부모님도 매번 보내달라는 거 아니잖아. 이건 당신 친정을 떠나서 그냥 내가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 그럼 당신이 해드리면 되겠네. 난 못 가니까 당신이나 두 분 모시고 갔다 오던지. 나라도 여행에 드는 돈 줄여야 되지 않겠어? 당신 돈으로 잘 다녀와. 야, 니년이 지금 정신이 있긴 해? 왜 우리 귀한 아들한테 다 넘기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서 해외여행 경비 절반은 네가 내야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전 그만큼 큰 돈 낭비할 생각 없어요. 가고 싶으신 분들만 가세요. 친정에는 그렇게 해주고 시댁에는 하나도 해주기 싫으니? 나는 너희 친정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할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너도 같이 가. 같이 가서 돈 내. 슬슬 저도 열이 받았어요. 왜 이렇게 떼를 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국내 여행을 갔다 오자고 했으면 같이 갔을 거예요. 부담도 덜 되니까요. 저희가 충분히 여유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막무가내로 저러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친정 이야기까지 들먹여가면서요. 시모의 그런 모습을 못 본 채 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도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우리 아빠가 우리 여행 같이 갈 때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사는 모습 보여줘서 고마운 마음에 여행 경비 대주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건 잊었냐고. 뭐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와? 너 진짜 협조 안 할 거야?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 아니야? 왜 우리 부모님은 모시고 가기 싫어하는 건데? 모시고 가기 싫은 게 아니라고. 차라리 국내 여행을 가자고 했으면 흔쾌히 같이 갔을 거야. 그런데 해외여행은 아니잖아.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돈 절약해서 모으면 되지. 그리고 나머지는 카드로 긁으면 어떻게든 될 거 아니야. 카드? 너 지금 빚내서 가자는 거야? 그 여행 가는데 최소 1,000만 원은 든다고. 정신 좀 차려. 우리 집 살 때 대출 받는 것도 벌벌 떨었어. 왜 빚을 내면서까지 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려야 해? 능력 있을 때 돈 생기면 그때 보내드리면 되잖아. 너 지금 나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하다. 하기야 친정에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무시할 만도 하겠네. 그래서 우리 엄마도 나도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남편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열불이 터지겠더라고요. 남편과 시댁을 무시했으면 결혼은 왜 했겠어요? 왜 이런 인간을 데리고 아버지 생일날 해외여행까지 갔다 왔겠냐고요. 그게 다 이 인간이랑 잘해보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 사람은 그저 시모의 짜증에 동조해서는 그 이야기만 내내 하더군요. 그놈의 해외여행. 아니, 가고 싶으면 지들끼리 갔다 오면 되잖아요. 왜 나를 끼워가려고 하는 건지. 돈 더 내게 할 생각으로 그런 거라는 건 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돈 낭비잖아요. 무시할 거였으면 내가 너 데리고 해외여행을 왜 가? 그렇다고 내가 돈 없다고 너한테 뭐라 한 적 있어?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어. 나는 내 형편 이해해. 그런데 네가 왜 그걸 이해를 못해?